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7,000, 아니 8,000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당국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앞으로 퇴출시킬 그럴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6,000 시대를 넘어 K증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늘 생각하는 우리 거래소 주식시장의 끝 5,000포인트였잖아요. 말로 5,000피, 5,000피 했는데 지금 5,000피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6,000피, 6,100, 6,200까지도 넘었습니다. 대표님, 코스피 6,000의 돌파, 의미 또 소감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요즘에는 뭐든지 K자가 붙으면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K 증시도 드디어 이제 글로벌리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통상 좀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 그런 생활 태도 이런 데에서 늘 좀 나쁜 걸로 알려져 있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문화가 급한 문화. 네, 급한 문화, 마음 급한 문화가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네. 좋은 그러한 그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비정상화의 정상화 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두 가지 부류로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나라를 띄엄띄엄 보던 그런 외국인들은 요즘에 좀 배가 아픈가 봐요. 네. 지금 작년에도 압도적 1등, 올해도 지금 두 달 만에 거의 40% 이상을 하면서 압도적 1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한국은 너무 버블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측에서는 야, 한국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과거 평균 PER 평균보다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보고 야, 한국은 대체 이익을 얼마나 내는 거야? 라는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걸로 와서 확실히 남들이 배합하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수익 비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선 용어도 있지만은요. 현재 주가를 우리 기업들의 실적으로 평가한 그 배율입니다. 근데 이 배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 이렇게 올랐는데도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다는 것이겠죠. 자, 대표님,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미 주가 상승률은 작년에도 1위, 올해도 현재까지 1위고요. 이제 시가총액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9위권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K증시의 폭등 요인을 한번 좀 분석해 보죠. 뭐길래 이것이 이 고평가가 아니다, 이게 맞는다 이렇게 좀 보는 걸까요? 1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시장이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게 됐던 배경, 그러니까 한 2,300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첫 번째로 보시면 아마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죠. 예. 뭐냐면 지금 이번에 어제인가요? 그저부로 이제 상법 3차 개정안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던 일들을 상법까지 보통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어내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까지 만들어내면서 꼭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그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될 거고.
두 번째 요인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상당히 큰 기회 요인을 받았고 그 대표적인 게 전 세계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는 다름 아닌 미국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였던 네. 것이 최종 결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 메모리 1, 2위 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메모리가 정말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 결국은 소위 질적인 그러한 상승 플러스 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까지 상승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정말로 압축해갖고 성장하는 압축 성장이 우리나라의 상승 요인인데 압축 상승 요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상법 개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우리의 또 기업들의 실적이 있었고요. 개인들의 수급도 한번 봐주시죠. 예탁금 현황도 이것도 세 번째 요인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네. 예, 세 번째가 가장 어찌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일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외국인은 뭐 한 4, 5조 팔았고 그 뭐 개인은 얼마 샀고 오늘 하루에 5조를 삽니다 지금 네, 개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약간 맹점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보면 항상 제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거래가 일어나면 누가 팔아야만 누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건 제로인데 그래서 외국인이 시가총액 중에 얼마의 비중, 보유 비중을 갖고 있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는 연초 이후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30.5~6%에서 지금 30.8% 어제까지 네.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현 시점에서 거래해서 외국인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 가격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개인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가계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G10 국가,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뭐 다 부동산이죠.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에서 30%가 넘어가거든요. 적어도 현재 지금 그 사이에 또 큰 변화가 소위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금을 생산적인 결국 증시로 옮기겠다는 또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본격적인 정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라고 하죠. 자금 이동이 본격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외부의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전망 그리고 코스피는 과연 7천, 8천까지 갈 수 있나 함께 다 바라보도록 할 텐데 SK 하이닉스 60만 닉스 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100만 닉스에 하이닉스는 170만 원 목표 주가까지 나왔고요. 코스피는 8천 포인트도 좀 제시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스피 뭐 어디까지 갈까요? 네, 한번 좀 나왔던 의견들 좀 한번 봐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우리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매일 뭔가 보고서가 나오면 엄청난 목표 주가 상향, 네. 상승. 뭐 그래서 지금 부르는 숫자들이 정말로 그 뭘까 그 문샷이라고 그러죠. 그냥 달나라로 가고 있는 네.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따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 개선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올해나 내년 영업이익이 180조 원, 200조 원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한 게 그저께인가요? 맥쿼리에서 나온 걸 보면은 300조가 넘는다.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시장에 본 거보다 50% 이상도 더 보는 거죠. 더 벌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주가도 그만큼 달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60, 70조 내년에 한 150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200조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AI발 메모리 부족 현상 이와 관련돼서 한국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대만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한국과 대만 정도만이 정말로 유일하게 AI 시대에서 큰 피해 없이 수혜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까 지금 언급하셨던 PER 결국은 현재 주가가 앞으로 벌어들일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지금 SK하이닉스는 한 6배, 삼성전자 한 8배. 네. 뭐 이거 무슨 말이면 현재 이익을 벌어들인 건 6년 안에 지금 주가를 다 설명하고 복구한다. 만다. 이 정도 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뭐 22배, 23배 이렇게 거래된다고 보신다면 한국 시장은 이렇게 급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이익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천도 뭐 막 부른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럼 노무라 증권이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게 뭐랄까, 그 정상 수준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7,300에서 뭐 7,000인데 요즘은 보시면 앞서서 선제적으로 보기보다는 뒤쫓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증권사 아마 전략가들도 저도 증권사에 있어봤지만 예. 지금 어찌 보면 좀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뒤쫓아가는 거니까 느낌이. 예.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한 발 앞서서 이런 전망치들을 오히려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떨떨까지 하다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작년 4월만 해도 우리 코스피가 2,300인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6,000이 왔고요. 올해 8,0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차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 의무, 2차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만 따로 떼어놓고 내용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거의 일차적으로 지금 원래 현재 그 K 자본시장위원회 거기서 지금 네. 이런 것들을 최종 정리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진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어느 나라든 보통 자사주를 사면은 대부분 다 소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그냥 소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냐면 배당은 꾸준히 똑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유사한데 성격은 유사한데 이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할 수 있고 못 벌 때는 안 하는 이런 용도로 사실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고질적으로 자사주를 사면 그걸 가지고 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실은 요거를 꼼수를 써서 지분을 돈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사실은 자기의 지분율을 늘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래왔고 또 승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소위 나머지 소액주주들을 소외시키고 그들로 가야 될 부를 가져오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래서 네. 다른 나라하고 달리 아예 법으로 아예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년 유예 정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자발적 자사주는 의사회 의결로 감자. 근데 이제 소위 임지원 보상처럼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은 일부 예외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유통회사들은 아예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벌써 자발적 공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주어졌지만요. 네네. 최대. 예,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산 앞으로 자사주는 신규 취득은 1년 내 소각,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은 6개월을 더 줬습니다.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는 3차까지 왔고 자, 이것도 우리 금융사들에 많이 발현이 됐습니다. 또 하나 당국이 지금부터 또 추진하는 것이 오는 7월부터 주가가 이제 100원 단위 동전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동전주라고 하는데 상장 파해지 대상이 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거 한번 내용 좀 봐주시고 이게 어떤 효과가 좀 나올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 투자는 자발적이보다는 비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려서?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물려서 하거든요. 예. 동전주란 게 다들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소위 이제 죽은 자식 뭐 이런 그런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장에 특히 코스닥은 종목 수도 더 많아요, 사실은. 그게 다 이 사실상 좀비 기업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스스로 비자발적으로 못 끊는 것을 끊을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 예. 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좀 사라져야 정말로 또 소위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성이 있고 기회를 받아야 될 종목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코스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 그러야만 시장 자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전주 포함해서 향후 매출이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된다면 향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면서
계속 쳐내겠다. 그래서 네. 소위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좀 보시면은 코스닥 7월부터 200억, 뭐 이제 코스피는 300억,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미만으로부터는 시총이요. 예, 시총이 네. 다 쳐내고 이것은 이익 규모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종목들은 빼버리고 네. 정말로 좀 더 우량하고 또 기회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소위 이제 안에 소위 그 구성을 바꾸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낳고 많이 죽고 결국은 이것 자체 다사에 해당하는 것이 동전주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들로 새로운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당국이 한 220개 정도를 상장 폐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못해도 200개는 상장 폐지가 될 것도 같은데 이 해당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끊어야 되나요? 안타깝게 우리가 손절이라는 예, 표현 있지 손절. 않습니까? 예. 손절매가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오히려 항상 매일이 새로운 첫날인 것처럼 주식을 대하셔야만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장기의 비자발적 투자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국의 노력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그동안 고질병이 주가 조작, 회계 부정은 앞서 이제 동전주 퇴출로 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그러니까 더 주겠다라는 거고 대통령도 폐가 망신 각오해라. 그렇죠. 그동안 뭐 국내 작전주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냥 잠시 아예 실형도 안 살았잖아요. 이거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일단은 사실 이건 법원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너무 좀 솜방망이 판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작 거래에 대해서. 네.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존에는 최대 소위 불공정 거래는 30억, 그다음에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10억 원의 최대 포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금액 예상되는 그런 부당 이익의 30%까지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내부에서 사실 눈 감아주고 거기서 승진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소위 팔자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봐줘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아, 예. 사실 이거는 외부에서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불공정 거래는 좀 이슈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소위 이제 모든 눈들이 이제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정말 팔자 고칠 수 있게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경제 논리를 활용한 시장 정상화의 한 표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 마지막은 이것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3차 상법 개정 통과가 된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다음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표님 주가 누르기 방지법 많이 궁금합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된다면 어떻게 또 한국 증시의 레벨업에 좀 역할을 할지도 알려주시죠. 통상적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건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뭔가 넘겨줘야 되는데 주가가 비싸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런 증여세 이런 것들 이슈가 사실은 주가를 강제로 누르게 하는 것들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못할 수 있게 비싸게 만들어서 결국은 상속세를 더 많이 비상장으로 처리를 해서 비싸게 만들어서 그 정말로 그 금액을 PBR을 높일 수 있게끔 결국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예. 아마 세제 개편 때 이거를 밀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 이소영 그 의원 법안에 하면 0.8배 미만 종목들은 다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 0.5배 미만 시장이 보통 PBR 1배 이상이 다 돼야 되는데 예. 0.5배 미만 종목들 수록하거든요. 이런 종목들한테서 상당한 주가 상승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주도주라는 반도체 위주로만 날아가던 시장 자체가 시장 전반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BR 0.8배가 넘으면 상속세를 깎아준다 뭐 이런 구조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8배가 넘어가면 원래 지금 내던 대로 낼 수 있는데 안 넘으면 안 넘으면 비상장은 예. 무조건 50%가 넘거든요. 더 과하게 가셔야 과하게 한다.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와 관련한 이 세율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자식들한테 자기 기업의 지분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경영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3차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닙니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곧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